1장은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1절 총칙, 이제 총칙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집합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서 있는 땅을 여기를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한 동의 건물. 그 다음에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독립된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501호를 갖고 계신다면 이 501호 이 부분을, 이 공간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 구분해서 소유한다, 소유권의 객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공용 부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용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이 한 동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아파트는 건물, 대지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거기에 자, 공용 부분. 자, 물어본다. 대지에도 공용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대지에도. 곽지민. 있겠어? 대지에도 공용 부분이 있겠다고 고개 끄덕인 사람은 공용 부분은 건물에만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건물에만 공용 부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 건물의 구성 요소는 크게 건물, 땅. 그리고 건물에는 다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다시 엘리베이터, 무슨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런 말을 써요. 두 번째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는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공용 부분이 된 부분을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규약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돼 있어, 독립.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된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에 자꾸 살인사건 나는 거, 뭐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요즘에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다. 이런 부분들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규약 공용 부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대지에도 다시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대지라고 하고, 법정대지.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법정대지 이외의 옆에 땅도 있을 거라고.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대지라고 하고, 그 법정대지와 함께 관리되는 주변의 토지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규약에 의해서 대지화된 경우를 규약대지라, 이렇게 말하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대지 사용권을 특히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 특히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과,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넣을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넣을 수 있는가. 원칙은 안 되는데 규약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경우를 등기법에서 말하는 소위 대지권 등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집합 건물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 편제. 그러면 이제 이 공용 부분이 공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고. 언제 구분 소유권은 성립이 되는가?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여기 보시죠. 건물이 완성되고 구분 행위가 뭐냐면 분양이야, 분양. 구분 행위 등이 있고, 그리고 등기했을 때 성립이 되는가에 대하여 요거 구분 소유권이든 공용 부분이든 대지 사용권이든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 틀려. 이게 다 등기 없이도 성립이 돼버려. 따라서 구분 소유권 성립 시기는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계약과 같은 구분 행위가 있게 되면 이때 성립이 되는 거지, 등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 외워버려.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가? 그런 경우는 없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러면 공용 부분도 등기해야 되는가?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득실 변경 등기 안 해도 돼요. 대지도 등기 안 해도 돼. 다만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해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규약에 의하면, 자치법규에 의해서 분리 처분이 가능해. 대지에다만 저당권 설정한다라고 규약을 정했다면, 그러면 원래 규약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으므로 규약 공용 부분은 그 취지, 규약 공용 부분이다라고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대지권 등기는 등기해 놓지 않으면,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 자, 결론이 뭐냐면 전유 부분의 성립이든 공용 부분의 성립이든 대지 사용권의 성립이든 어느 경우에도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등기해야 되는 게 뭐요? 이렇게 외워야 돼. 취지. 규약 공용 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되었다는 취지.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 정리. 전유 부분의 성립과 구분 소유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 우리 시험에 등기해야 되는 경우로 물어보면 취지만 등기하라 외워버리면 돼. 취지. 다 같이 취지. 그래서 취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한 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이제 구분 소유권 성립 시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뭐냐면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을 말하고,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공용 부분에도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규약 공용 부분은 원래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되었으니 그 뜻을 기재하라 그 말이야. 취지를 등기하라 이렇게. 대지에도 법정 대지도 있고 규약 대지도 있는데,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법정 대지라고 하고, 이 법정 대지 옆에 있는 이 대지가 있는데, 법정 대지와 일체로 관리가 되는 다른 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규약 대지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법정 대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으로 정한 대지를 규약 대지라고 한다. 용어야 이게 총칙에서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여기 이 구분 소유자는 함부로 그 구분 소유권의
내용을 객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나 벽들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존행위, 이 건물의 보존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이것도 하나의 특수한 공작물이거든. 보존행위를 하다가 이 건물 때문에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피해를. 그러면 이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 당한 사람에게 구분 소유자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하자가, 건물의 하자가 흠이 전유 부분에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공용 부분에 존재했었는지 불분명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경우 한 동에 건물의 설치, 보존 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 자,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이겠어? 공용 부분이겠어? 응? 김명남. 그러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공추 이렇게 봐야 돼. 공추.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가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그래서 관리비를 가지고 피해자를 쉽게 구제해 주자 그런 취지다. 그 다음에 이 집합 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이 있을 텐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경우, 그러므로 이 경우는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철거, 나중에 재건축 등을 해야 될 경우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는 사람에게 구분 소유권을 파시효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파시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에 관해서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지를, 그러면 이제 갑과 이 501호도 이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는,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는 대부분이 소유권이 일반적이야. 그러나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그것도 대지 공유가 돼. 공유. 민법에서 인정하는 공동 소유 중에 공유와 같다는 것이야. 그 민법의 공유는 여러분들이 공유에 대해서, 공동 소유에 대해서 안 배우고 넘어왔는데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공유, 하나의 토지를 갑이 혼자서 갖고 있으면 이걸 단독 소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걸 공동 소유라고 하고, 이걸 공유라고 불러요. 그럼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갑과 을은 갑을 상대로, 이게 만약에 공유였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에서도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자들이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도 민법에 의하면 언제든지 공유물을 가르자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공유자들은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대지 공유자들은 분할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이 지금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대지 공유자들은 한 동의 건물이 속해 있는, 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 총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은 사람을,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지은 사람을 시공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을 분양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분양자 총칙에서는 분양자는 선관주 의무가 있어. 분양자는 선관주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들은 잘 들어야 돼. 구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구분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이 구분 건물에 등기를 하면 분양자는 관리인을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지폐를 소집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분양자들은 잘 얘기해야 돼. 분양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여기에 구분 소유자들이 지폐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하게 되면 빨리 관리인을 선임하시오라고 지폐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분양자는 관리 의무가 있으면서 지폐 소집 통지를 해야 돼.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 지폐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팔아먹은 분양자나 시공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양자, 시공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집합건물의 총칙은 정리해보면 구분 소유권은 언제 성립이 되느냐. 등기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언제 성립되느냐 그거 알지 말고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것만 기억해요.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된다. 공용 부분에는 자, 한동의 집합건물의 소유 형태는 건물, 대지. 건물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법정, 규약 공용 부분. 대지도 법정 대지, 규약 대지.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대지 사용권은 대부분 소유권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총칙에서 설명했다는 것이야. 총칙에서. 그래서 총칙은 용어가 나온다고. 공용 부분에는 법정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져. 그 다음에 대지도 법정 대지, 그 다음에 규약 대지. 그리고 총칙에서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 소유자들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한동의 건물의 설치. 건물의 하자는 전유 부분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그러면 언젠가 재건축 등을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 그러면 땅 소유자는 이제 건물 소유자들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건물 철거시효 할 거 아니야. 그때 건물 철거시효 또는 건물 파시효 할 수 있는데 그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매매 대금은 여기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다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들은 민법의 공유와는 달리 분할 청구 못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자와 시공자는 수분양자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요건 따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따로.